네, 이번 시간에는 해외 취업에서 면접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해외 취업의 경우는 전화 면접을 볼 때도 있고, 대면 면접을 볼 때도 있고, 심지어 화상 면접을 볼 때도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해외 취업에서의 면접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채용의 프로세스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채 제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우리는 이 정도의 인원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 정도 해서 모든 TO를 취합한 뒤에 그 각 인원들을 모아서 몇 월에 각각 공개 채용을 하는 시스템이라면 해외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먼저 담당 부서에서 HR 팀에서 통보를 하고 나면 먼저 회사 내부에서 먼저 채용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다른 팀에서 우리 팀으로 오실 분이라고 먼저 공고를 내서 조금 더 후보자 인터뷰를 거친 뒤에 우리 회사 내부에서는 좀 뽑을 만한 인원이 없겠다 하면 그제서야 외부로 컨택이 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회사에 오실 사람 오세요 라고 하기도 하지만 아름아름 채용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게 무슨 비리라든지 뭐 불법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회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픈으로 공개를 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모두 뽑는 그런 비합리적인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도 좋겠지만 야, 주변에 좀 괜찮은 사람이 있니? 라고 했을 때 내 주변에 정말 괜찮은 사람 있어 라고 아름아름으로 신뢰성 높은 루트를 거쳐서 프로세스를 정말 간소화해서 뽑는 경우에는 여러 시간 등의 비용이 훨씬 절약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를 선택하는 것이 해외에서는 굉장히 일반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비공식적인 혹은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컨택을 거쳐서 뽑은 뒤에 비로소 웹사이트 채용 공고를 그제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력서를 검토하고 그 뒤에 인터뷰를 통해서 구인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를 쭉 살펴봤을 때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의 채용 사이트에서 해외 인력을 뽑습니다라는 그 채용 TO를 볼 때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프로세스를 거쳤는지를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너무나 많은 채용들이 이루어진 뒤에야 거르고 걸러진 TO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발품을 팔아서 내가 아름아름으로의 내 나름의 인력을 그리고 내 나름의 주변의 인프라를 통해서 정말 더 발품을 팔았다면 하나라도 더 많은 TO를 내가 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외 채용은 이렇게 수시로 주변 아름아름을 통해서 뽑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넉놓고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만 채용 공고를 본다면 너무나 많은 기회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굉장히 활용하는 것이 또한 중요할 텐데요. 지금 여기에 보는 사이트는 추가적인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필요는 없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실제로 무료로 잡 레주메라든지 커버레터라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는 사이트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실제로 어떤 잡이 나에게 잘 맞는지에 대해서 무료로 컨설팅해주는 사이트들도 해외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팁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드리는 이런 링크들 이외에도 더 많은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참고해서 나에게 맞는 사이트들을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표는 실제 미국계 한 IT 기업의 면접 채점 기준표인데요. 보시면 테크니컬, 그러니까 직무 역량,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직무적인 태도를 반반씩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테크니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IT 기업에서 실제로 일하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용 가능한 언어 이런 것들이 뭐 자바를 쓸 수 있는지 이 기업에서는 실제로 개발자가 자바나 뭐 OOD 뭐 이 정도만 쓰고 있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디자인 스킬이 약간씩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실제 테크니컬 역량에 문제 해결 스킬이 있는지까지도 테크니컬 역량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오버럴 비헤이비어럴을 추가적으로 보자면 자신감, 그 다음에 팀 스킬, 그 다음에 리더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지 책임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 사람의 직무적인 태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직무적인 역량들이 이 사람의 서류 통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었지만 실제 면접에서는 직무 역량보다는 이 사람의 직무 태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직무적인 태도의 여러 가지 스킬들, 그 다음에 실제 테크니컬 스킬에도 실제 직무적인 태도가 포함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리스트에 대해서 1점,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부터 뛰어나다 5점까지, 1점부터 5점까지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류를 통과하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직무적인 경험, 경력, 그리고 직무 역량, 그리고 전공 유관도 이런 것들이 중요했지만 실제로 면접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내가 얼마나 이 회사에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나의 역량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말로써 어필을 할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면접에서 뭐 실기 테스트를 볼 가능성도 뭐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대부분 그런 것들을 실제 말로 어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면접에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핵심 3요소는 무엇인가 볼 텐데요. 캐릭터, 그리고 컨피던스, 패션이라는 것입니다. 각각을 한번 볼까요? 캐릭터라는 것은 내가 개성이 뛰어나시네요, 재밌는 분이시네요 라는 캐릭터가 아니라 내가 이 직무를 통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했는지에 대한 것이 뚜렷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그동안 이 직무에 대한 강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것이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내가 어떤 입사 후에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가 두 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국적인 기업 준비에서는 직무 강점과 준비 과정 및 입사 후 포부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입사 후 포부는 그냥 포부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입사 후 구체적인 스킬업을 위한 계획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랜 설정을 구체적으로 한 지원자가 캐릭터가 분명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컨피던스라는 것은 면접에서 자신감을 가지세요, 청심환을 드시고요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나에 대한 약점과 강점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돼 있다면 자신감은 스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점이 이런 것이죠 라고 찔렸을 때에도 네, 이런 단점이 있고요. 이거 이렇게 극복합니다. 저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조금 더 이 기업에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철저하고 아주 객관적인 자기 분석을 통해서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강점은 한 가지 에피소드가 아니라 최소 3가지 정도의 총알을 장전하셔야지 조금 면접에서 자신감을 드러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강점은 최소 3가지, 그리고 각각의 3가지에 대해서 에피소드는 한두 가지씩은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션, 치밀한 정보 습득인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IT 직무에 지원한다.
IT 업계 트렌드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근데 IT라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어떤 기업의 솔루션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SI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웹 개발 쪽이다. 아니면 앱 개발 쪽이다. 뭐 아니면은 내가 그냥 우리 기업에 어떤 것을 하는 것이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내가 지원하는 분야 아니면은 정말 뭐 반도체에서 이 반도체의 기능을 실현하는 그런 개발 쪽이다라든지 여러 가지의 우리 분야에 대한 트렌드, 우리 분야의 현재 처한 문제점, 우리 분야의 뭐 위크 포인트,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 또한 내가 지원한 회사에 어떤 장애가 있는지, 내가 지원한 회사는 어떤 경쟁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하셔서 저 사람이 저런 것까지 알고 있네? 라는 것들이 실제 면접관을 감동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패션을 보여주는 것이죠. 뼈를 묻겠습니다 라는 말투나 그냥 공치사가 아니라 실제 그런 정보와 그리고 내가 그런 정보를 너무나 좋아하고 실제로 매일매일 찾아보는 그런 노력들이 패션으로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정보와 이런 분석들이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면접은 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뽑아달라고 설득하는 주장의 말입니다. 그래서 주장의 말이라는 건 일단 강한 어투가 중요하죠. 전 이런 거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좀 뽑아주세요 라고 강하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설득적 말투가 중요하고요. 그 두 번째에는 주장이 있으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여러분은 주장만 하시고 근거를 내비치지 않습니다. 근거의 첫 번째는 에피소드일 거고요. 그리고 근거의 두 번째는 제가 이런 에피소드가 있고 그 다음은 그게 이 회사에서 무슨 업무를 할 수 있고 이게 이 회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은 채로 전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라고만 하시는데 그게 실제 이 회사의 어떤 업무, 어떤 상황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 상황에 대입하시는 것이 설득의 최종 결과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터뷰 프로세스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사전 전화 면접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원자를 먼 땅까지 데려오는 데까지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사전 전화 면접, 그리고 실무진 면접은 대개 화상 면접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임원 면접이 됐을 때야 비로소 이제 대면 면접을 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사전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아실 거예요. 그냥 친구한테 전화 왔을 때 그 전화 번호가 뜨는 그 번호 숫자들과 아무래도 외국에서 왔을 때 그 번호가 조금 다르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아실 텐데 그 다른 번호가 전화가 왔을 때 뭐죠? 누구시죠? 이런 게 아니라 준비가 됐다는 듯이 외국에서 전화가 올 줄 알았다는 듯이 네, 뭐 당연히 뭐 한국말로 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내가 지원한 국가의 언어로 네, 뭐 어디서 전화 주셨죠? 뭐 라는 듯이 굉장히 폴라이트하게 잘 받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실제로 면접이 진행됐을 때 너무 유려하고 유창하게 하시려는 그런 막 유려한 막 어구를 막 이렇게 지원해서 막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하는 것보다는 단순 명료한 표현을 써서 확실한 의사표시라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습니다. 저의 장점은 뭡니다. 저는 이 회사에 갈 것입니다. 말 것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서로 뭔가 대면보다는 복잡하게 들릴 가능성이 많고 전화 면접은 단순하게 진행되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고 조금 더 단순한 의사표시가 훨씬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몰라도 아는 척이 미덕일 수도 있지만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이 훨씬 더 미덕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송한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문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신감 있어 보인다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당함과 자신감이 우리에게는
너무 당당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보일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당당함과 자신감은 기본적인 거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정서는 약간 우리와 비슷합니다. 지나치게 당당하고 지나치게 자신감 있는 건 오히려 상대방을 약간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 면접을 보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히려 더 부드럽고 완곡하고 친근감 있는 표현을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무진 면접으로 갔을 때 뭐 화상 면접을 보시든 아니면 대면 면접을 보시든 기본 질문들이 이제 본격적인 면접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라든지 지원 동기, 이거는 우리 회사에 지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혹은 우리 직무에 지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라고 양쪽 다 준비를 해두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성격 장단점, 그리고 직무 강점, 입사 후 목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준비해 두셔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외국은 특히나 더 리더십이나 도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두셔야 되고, 그리고 실무진 면접에서는 실제 직무와 유사 경험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고 꼼꼼하게 검증을 할 거기 때문에 단순 아르바이트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내가 직무와 유사한 경험을 해봤고 나는 혹은 이게 직무와 유사한 경험은 아닐지라도 내가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득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이 사람의 직무 역량이, 이 사람의 태도가 이미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의 상태에 접어들었구나라고 실무진을 안심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뭐 실제 직무와 유사한 경험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겸손의 태도일 수 있는데 그게 해외에 나갔을 때는 아직 업무를 하실 준비가 안 되셨군요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임원 면접으로 갔을 때에는 뭐 아주 실무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질문도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왜 우리가 한국인을 채용해야 하는지, 왜 본인을 뽑아야 하는지, 왜 해외 취업을 꼭 하고 싶은지, 본인 나라에서 취업하시지, 이런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뭐 이런 대답이라든지 미국이 그냥 좋아요 라든지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한국인이 꼭 뽑혀야 하는 이유, 내가 꼭 뽑혀야 하는 이유, 내가 해외에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이유, 글로벌 역량을 내가 펼쳐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하지만 단순하게 본인만의 철학을 담은 대답을 반드시 준비를 해주셔야 해서 사전 전화 면접과 실무진 면접, 임원 면접에 대해서는 형태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면접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해외 취업은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태도, 굉장히 여유 있는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면접에서 흔히들 뭐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손 많이 쓰면 안 되죠. 손 움직이면 안 되죠. 웃으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해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해외 취업 면접을 진행하시는데 손 한 번 까딱을 안 하고 한 번 웃지를 않고 면접을 보시면 저 사람은 경직되어 있고 조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 아무리 스킬이 뛰어나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고 친화력 있는 태도, 그러니까 즉 방긋 웃고 좀 자연스럽게 손도 쓰고 뭐 웃음도 짓고 뭐 면접관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을 때 같이 웃고 이런 자연스러운 태도가 제 1순위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어색하실 수 있어서 그런 태도부터 열심히 연습하시는 것이 해외 취업 면접의 기초적인 준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면접 스킬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면접에서 여러분이 강조하셔야 될 것은 노력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저는 동아리에서 뭐 공모전에 나가서 1등 했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강조하신다면 면접관 입장에서 사실 공모전에서 1등 하신 거 너무 훌륭하지만 그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노력을 했는지, 이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를,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강조하시고
그 결과가 뭐 다행히 1등도 됐네요를 뒤에 붙여주셔야지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스킬이 뛰어나서 어떤 성능이 뛰어나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1등을 했는지를 강조해 주셔야 본인의 역량이 드러납니다. 근데 대부분 1등 했다는 것만 강조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성능이 1등을 하게 만들었는지를 설득해 주셔야 본인의 역량이 어필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면접은 설득이고 설득에는 증거가 필요하다.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 같고 말투가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의 말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보다 어떻게 이야기했는지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친화력 있는 사람이고요. 친구들이 저를 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친화력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친화력이 좋고요. 친구들이 저를 다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친화력 있어 보이는 말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설적 어필을 특히나 해외 취업에선 해주셔야 하는데 겸손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돌하다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느 정도까지 해외 취업 면접에서는 용인이 되냐면 이런 면접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해당 직무에서 필요한 뭐 직무 경력이 없는데 우리가 왜 본인을 뽑아야 되죠? 라는 질문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 취업을 원하는 지원자분이 너무 정말 당돌하게 이런 대답을 해주셨어요. 당신들이 나를 안 뽑아주는데 내가 경력이 어떻게 있죠? 닭이 먼저인가요? 달걀이 먼저인가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면접관이 사실 자기도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뽑아줘야지 경력이 있죠. 그래서 좀 소위 말하는 빵 터지고 그렇네요 라고 하면서 자신감 있어 보여서 좋습니다 라고 실제 취업이 되셨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해외 취업에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이 뭐 싸우자는 태도로 한 게 아니라 농담식으로 얘기를 한 거겠지만 농담식으로 너무 자신감 있게 귀엽게 잘 받아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먹혔고 근데 그런 재미있게 당돌하게 잘 넘어가는 농담들이 해외 취업 면접에서는 용인이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라는 겸손하고 뭔가 좀 너무 이렇게 좀 수그려 들어가는 태도보다는 당참, 당돌함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합격에 가까워지는 요소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짧고 간결한 게 좋습니다. 보통 보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에피소드를 말씀하실 때 너무 장황하게 길어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짧고 간결하게 그 상황을 해결한 나의 솔루션이나 나의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길게 그리고 조금 더 나의 능력이 잘 어필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설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면접 답변 좋았던 것 예시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수족관이 있습니다. 추라우미 수족관이라는 데인데요. 거기서 이제 최종 면접에서 굳이 우리 일본의 이 유명한 수족관에서 한국인을 왜 뽑아야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조사를 많이 하셨고 아주 논리적으로 어필을 잘 하셨습니다. 실제 추라우미 수족관은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1위 타이완, 대만, 2위 중국, 3위가 한국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는데 한국어로 된 이정표나 설명이 부족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해양생물 사육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왔을 때 굉장히 잘 응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있어야 더 많은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만약에 들어오면 한국인 관광객이 3위가 아니라 1위인 타이완을 제치고 1위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말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이분은 취업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일단은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납득할 수 있는 팩트를 기반으로 한 설득. 그 다음에 자신감 있게
물론 자신이 해양생물 사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자신감도 어필했겠지만 맨 끝에 이런 말이 너무 멋있는 거죠. 이제 내가 들어오면 한국인이 3위 관광객 비율이 아니라 1위 관광객 비율인 나라가 되게 만들 수 있다. 이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나를 안 뽑을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한마디의 촌철살인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신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어필해서 정말 면접관을 녹아내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 국내 취업도 당연하고요.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설득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냥 저 해양생물 박사라서 저 좀 뽑아주세요. 저 해양생물 보세요. 자격증 보이시죠? 이런 설명이 아니라 이런 한마디에 상대방을 녹여버리는 설득이 있어야 뽑힌다는 것입니다. 면접 복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 취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조금 더 자유로운 캐주얼한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이 좋습니다. 너무 딱딱한 그 흔히 우리가 말하는 컴퓨터 사인펜 복장을 하시고 가면 좀 딱딱해 보인다. 특히나 한국인은 약간 자신감이 없고 좀 사람들이 딱딱하다라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깨기 위해서 조금 더 캐주얼한, 그러니까 너무 캐주얼한 게 아니라 비즈니스 캐주얼을 착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수가 있고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셔츠 그리고 스웨터 같은 것들을 믹스앤매치해주는 조금 더 편한 비즈니스 캐주얼을 착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에서 한마디 해보세요 하면 좋은 면접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또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질문을 하라 그럴 경우에는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시고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이 회사에 일할 사람으로서 조금 우리나라 면접에서는 다소 당돌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도 진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룹 멤버는 인터내셔널한가요? 함께 일하는 팀원은 몇 명인가요? 팀 분위기는 어떤 편인가요? 내가 정말 같이 일할 사람인데 궁금할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상사의 리더십 스타일은 어떤 편인가요? 저랑 좀 잘 맞았으면 좋겠는데요? 라든지 팀의 업무 처리 방식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물어보시면 편안하게 대답을 해주고 이 사람이 실제로 우리 회사와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궁금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면접은 결국에는 기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싸움에서 이기려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말인데 지피지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에 대한 철저한 분석 그리고 대신에 타인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원하실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거쳐서 나를 예쁘게 포장하신 뒤에 상대방과 면접관과 기싸움만 잘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취업,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분에게 황금 시기일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조금만 하시면 여러분에게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